해경군 김씨 유사 아이디가 발견이 됐는데 마지막 접속지가 하필이면 이재명 지사 자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찰 발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지자의 SOS를 보냈는데 과연 거기서 무슨 반박의 근거, 되치기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해경군 김씨 유사 아이디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자택이고 이 아이디는 지난 4월에 탈퇴했다. 이런 경찰 발표에 대한 시각. 해경군 김씨 지메일을 쓰는데 지메일과 다음 메일 그 아이디가 같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메일 이게 마지막 접속지가 이건 국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트위터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트위터 소유주가 누구냐가 요거로 확인했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이네요.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이 문제가 됐는데 이 계정의 등록 이메일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khk631000 gmail.com입니다. 요게 등록 아이디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거 아이디 같은 거 있나 하고 막 뒤지다 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여기. khk631000. 이거 똑같네. 이거는 다음 메일의 아이디인데 어쨌든 이 아이디가 갖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디는 올해 4월에 탈퇴 처리가 됐는데 이때가 전해철 고발로 수사 시작 시점에 문 닫은 거예요, 이게 아이디가. 그런데 이거 누가 맨 마지막에 접속을 했나 하고 찾아가다 보니까 주소가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발표한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다. 평소에 이재명 지사는 부인 김혜경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 해경할 때 K를 안 쓴다. K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그럼 이게 누구 메일 아이디예요? 부인 김혜경 씨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요 아이디가 여기서 발견이 접속지 주소가 여기로 되니까 자, 이재명 지사는 아닌 증거를 또 찾았다면서 내놨는데 해경국 트윗 올린 시간에 내 아내는 장모님 생일잔치에 가 있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네티즌들에게도 찾아달라 그런 겁니다, 지금. SOS 했다 그거예요.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이라면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트윗을 하냐 그런 반증으로 내는 겁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로 24일에 이 지사를 출석 요구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논란 끝이 아니다.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친형 강제 입원 이게 스모킹건이라는 지금 주장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결과라는 것도 사실 잘 뜯어보면은 정황 증거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08HK팀 계정은 2013년도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님은 지금 2018년에도 아직 성남 사신 지가 30년이 안 됐습니다. 성남 야탐역에서 김혜경 여사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장소가 광화문 촛불광장인 것 같다라고 쓴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사진은 성남 야탐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예. 본인이었다면 만약에 08HK팀이 김혜경 여사님이라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고 촛불광장인 것 같다라고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부분은 비약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께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맞다고 하는 증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러한 제보가 있었던 이상 거기에 대비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아꼈던 것일 뿐이고 만약에 그 기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만약에 공무원이 그랬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고발을 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공범의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이 말을 들으면 또 그럴듯해 보이고 저 말을 들으면 또 그럴듯해 보이고 헷갈려요. 네? 노 변호사는 어떻게 오늘 경찰 발표 보시면서 생각을 하셨어요? gmail.com이라고 하는 그 이메일 앞에 있는 그 아이디가
다음에도 똑같이 쓰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같은 사람이다라고 추정하기가 쉽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사건은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이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발까지 하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뭐냐면 네. 경선을 할 때 예.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예감이 많이 작용하던 시기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너무 경선이 과열됐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너무 지나친 공격하는 비방이 게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엮어서 자꾸 그런 식의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던 사람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저 저는 트위터와 제 입으로 관련해서. 거기 내용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말할 수가 읽어보고 입에 없어요. 담을 수가 네.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당시 너무 싸가지가 없었다. 죄송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봐요. 지금 친문이든 누구든 간에 화가 나서 같은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정말 그 말을 네가 했느냐라는 의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이쪽에서 선거운동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과열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부인이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선거운동 하던 사람들이 좀 너무 좀 격앙돼서 했습니다라는 말 나를 한마디만 지지한다는 건 확인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한마디만 사람들이. 했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딱 정색을 하고 이건 절대 우리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작전 세력들을 음해하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극단을 치닫는 거거든요. 저는 네.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쓴 건 아니고 내 부인이 쓴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말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같이 가자. 대의적인 뜻을 품고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풀어나가시는 게 네, 맞아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우연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 거주지, 자녀, 그다음에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거 시점도, 그다음에 이메일 계정 닉네임, 그다음에 트위터 계정에서 이메일 찾아냈는데 그게 이제 김 여사 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늘 또 결정적으로 그 자택 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뭐 우리나라 경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도 수사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그 훨씬 파악할 수 더 있는 잘 들여다보죠. 정보의 양이 차이가 많이. 많습니다. 네. 그건 근데 누구도 못 따라가요. 5개월 동안 이 수사를 5개월씩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사범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6개월 안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개월, 많이 해도 한 3, 4개월 정도 하고 검찰로 넘겨줘야 되는데 늦었어요, 많이. 5개월씩이나 아주 신중하게 보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경찰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누가 요거 좀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접속지가 주소가 이 등록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 자택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게 무슨 의심을 하게 되거나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좀 할까요? 이거 요거 뭐 설명이 가능하시면.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것도 뭐 결정적 스모킹 건까지는 뭐 되지 않을 것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해경군 김 씨의 그 G메일하고 네. 동일한 게 다음 아이디가 다음 메일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근데 네. 그게 KHK631000 네. 이 9개 아이디가 똑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접속지가 이재명 자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계정이 있더라도 뭐 도용당했다 그러면서 사용한 사람이 아예 대참자일 수도 있고 자기들 참모 그룹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자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나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가족이 어떻든 최소한 다음에 그거를 탈퇴하면 마지막 접속지가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집안에서 누군가가 집안에 썼다는 새끼 거 때문에 아니에요? 집안에 새끼 때문에 비서가 집안에 와서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최소한
다음 아이디의 그거를 마지막 접속자가 네. 그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접속 시각은 지금 밝혀진 거 없죠. 예를 들어 접속 시각이 1시, 2시다 그러면 그건 제3자가 와서 했다고 는 전혀 볼 수 없는 거니까. 뭐, 네. 뭐 낮에 하면은 뭐 그 집에서 다른 자는 사람이, 가능성을 먹고 자는 사람이 하는 거지. 또 설명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할 수는 예. 있겠지만 계속하십시오. 어떤 전 이걸 보면서 예. 이거에 딱 이 경우가 이거라고는 하지 않지만 보통 어떤 사건들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흔적을 지우려고 어디로 다시 현장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변호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흔적을 지우려다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데 과연 이게 그거에 해당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 그러니까 그게 스모킹 개헌이 되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 문제를 우리 참모들이라든가 우리 쪽에서 가열되다 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넘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예. 저는 그 이후에 예. 이재명 지사가 이건 절대 자기 부인 내 아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수십 번 수없이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정치인의 거짓말이냐 하는 여부 예. 다른 법적으로 그렇지만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서로 잘 해서 봉합해서 좋게 잘 가자 이렇게 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찰이 분명하게 가부간에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이재명 지사 말 맞다나 경찰이 뭐 진실보다 권력에 뭐 편들었다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 예. 저는 경찰은 최소한 요건에 대해서는 예. 권력의 어떤 지시나 이걸 받지 않고 예. 자기 나름의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그걸 옳든 그러든 간에 예.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권력이고 뭐고 간에 지금 사실만 따져 들어가면은 어쨌든 HK 아닌 HG로 해경 이렇게 쓴다는데 지금 여기 HK를 썼잖아요. 그럼 이게 해경일 수도 있고 뭐 희경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좁혀보면은 이 인터넷 이거 마지막 접속지 주소 이 다음 메일에 그럼 노 변호사님 이게 자택에서 누군가 위치는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자택에서 쓴 거잖아요. 이게 김혜경 부인인 김혜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컴퓨터 압수해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네. 일단 메일과 관련된 기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런데 메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 부인인지 비서인지 뭐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그 인터뷰한 거도 나오는데요. 예. 그때 이재명 지사 측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우리가 그 김혜경 여사의 이걸 가지고 공동으로 메일을 썼다? 만들었고 우리 보좌관 6, 7명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했다라고 이미 일정을 얘기를 했어요.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트위터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은 네. 그 컴퓨터에 트위터를 한 기록도 들어있을 거니까 이거를 꼭 압수수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고 예. 영장을 발부를 하면 되는데 예. 또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4월에 또 컴퓨터를 바꿔버렸으면 그렇죠. 하드웨어 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이 사실 너무 가능하고 누가 거기서 보아도 하나 잠깐.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니까. 잠깐. 내가 컴퓨터 없애고 메일 다 쓰던 거 다 삭제하고 없앴어요. 그러면 여기 본사에는 그 근거가 안 남습니까? 전화는 왜 전화 추적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일 기록은 없어요? 남을 수 있겠지만 트위터 사용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은 이제 확인하려면 또 다시 미국으로 가봐야 아니, 그 메일 기록만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쓴 메일- 내용을 보면은 누가 썼는지를 짐작이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가능하니까. 메일 다음 메일 관련해서 이미 탈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에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지금 경찰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 것에는 메일인지 트위터인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래서 점점 피의자. 좁혀지는 건 맞죠? 점점 좁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실제 측근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메일 계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트위터 계정하고 꼭 동일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요 등록 아이디가 같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KHK63100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가 똑같은 아이디를 지메일에 쓰고 다음 메일에 썼다. 이게 맞을 확률은? 아닐 확률이라고 그러죠, 차라리.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그건 제가 보기엔 모르죠. 그건 제가 이거는, 모르지만 이거 나온 얘기로는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일반적으로는 읽었어요. 저런 네. 경우에는 거의 동일인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고 지금 그게 본다는 굉장히 거잖아요. 높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김광태 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예컨대 정말로 이게 그 메일 계정도 사용했고 여러 명이 또 사용했었던 트위터가 맞다면 그 당시에 좀 과열됐었고 미안하다고 말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컨대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뭐 공격하는 말을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당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안 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지막 단계에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오픈할 거라고 보여졌을 때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건 내 아내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위해서 그다음 얘기를 뭘 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 싶어요. 실제로 자택에서 했을 때 그 아이디로 했을 때 그 아이디가 다음 아이디가 먼저다, 지메일 아이디가 나중이다. 이렇게 또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음 아이디가 먼저였는데 그게 도용당했다라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이디를 사용한 건 집이라는 부분에 또한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예.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 불변의 그 사실이에요.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해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죠. 이제 점이 가경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명희 전 의원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당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볼 때는 이제 참 초조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서로 진실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왜? 본인이 이번에 행정감사도 못 나갔대요.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볼 땐 이래요. 빨리 지사직을 그만둬라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긴지 아닌지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빨리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그 지금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트위터 주소 주인 그 찾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죠? 부인이. 김혜경. 예, 그래서 나 아닌데 나라 그런다고. 아닌데 나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뭘 전략상 재판 전략상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 와중에 지금 보면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오늘도 김장하고 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주민들이 본질하고 관계없는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선거법 위반은.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내가 김장을 경기도 하고 주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김장을 하고 왔다나. 아니 좀 제 얘기 좀 끼지 마세요. 그 자꾸. 끼게 하잖아요, 내용이.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그 경기도 행정 이거 완전히 뒤에 제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본인 빨리 이 문제를 일단락 져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 빨리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위터 주인 답 자기 없는 부인이 얘기 아닌 거. 하시네. 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여태 이렇게 끌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1,000만 경기도민이 이걸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긴 해야 돼요. 지금 김 교수님. 이제 뭐 9개의 아이디가 같다고 해서 그것을 확증할 수는 없겠고 또 대법원 판단이나 아니면 스모킹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재명 현 지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황증거 대 정황증거 싸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장 본인이 올린 트위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 뭐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이지만 경찰의 의견의 81%가 동의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그 상황을 보면 지금 계속 싸움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소위 그 내부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서 민주당 지지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을 공격하죠. 그다음에 민주당을 분열시키죠. 마지막으로 공권력까지 경찰 공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소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분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 핵심적으로는 그 김혜경 여사께서 적어도 입증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소위 이재명 지사가
자,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서 예. 저희 민주당에게나 우리 정치에게나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반박하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김정은 교수하고 저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차 의원님이나 뭐 다 마찬가지세요. 어쨌든 이 도정을 빨리 안정시켜서 도민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의문을 다 걷어버려야 되는데 왜 이재명 지사와 부인은 결정적인 상대를 향해서 왜 직접 고소를 안 할까요? 이런저런 의문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또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